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이제 2월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예전에 이맘때 되면 어렸을 때 그냥 눈썰매 타던 기억이 생생해요. 맞아요. 저도 눈썰매도 재밌게 탔고 저는 그 기억도 있어요. 어떤 거요? 눈을 그때는 하얗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눈을 막 이렇게 퍼먹었던. 퍼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어떤 의미시죠? 아니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네. 말이에요. 그 눈을 오리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놀던데 그거 봤어요? 봤어요. 이렇게 집게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오리가 한 마리씩 막 뚝딱뚝딱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은 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있잖아, 눈 오면은 오리 만들었어. 라떼는 오리 때 만들었어 이러면서. 근데 왜 그게 꼭 오리인지 아세요? 뭐 아니요? 개도 있고 곰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러게요. 그 왜요?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 오리들을 만들면 내년에도 눈오리?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 2월의 풍경이 또 그립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의 뉴스를 함께 보시죠. 1987년 2월 8일 북한 청진의과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김만철 일가 11명이 귀순했습니다. 그들은 1987년 1월 15일 새벽 1시경 청진항에서 50톤급 배 청진호를 타고 북한을 탈출해 25일 만에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개인 차원에서 남한에 귀순한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장모, 처남, 처제까지 포함된 일가족이 집단으로 탈북해 귀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의사면 북한에서 못 사는 편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탈북을 하셨을까요? 이때 막내 동생이 총살을 당했다 그래요. 그걸 계기로 북한 탈출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동생이 유학 중에 현지 동료들한테 북한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좀 불평을 늘어났다고 하고요. 이를 비판한 죄로 그렇게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들 일가족의 귀순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탑승한 청진호의 엔진 고장으로 해상을 표류하다가 일본 수루가 항구에 닿았는데 이때 일본 측이 통역 요원으로 친북 성향의 제1동포 단체 조총련 동포를 승선시켜 불법 입국 경위를 조사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일본 입국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철 일가는 따뜻한 남쪽 나라를 귀착지로 밝혀 은연중에 한국행 의사를 표명했으나 조총련계 동포인 마스야마를 비롯한 간부들의 협박으로 가족 간에 망명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들의 인도를 공식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한국으로의 인도를 선뜻 수락하진 않았는데요. 한편 북한은 일본 측에 이들을 송환시킬 것을 요청하고 공해상에 북한 경비정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대치 상태였네요. 완벽한 대치 상태. 그렇죠. 일본의 결정에 이분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김만철 일가가 제3국 망명을 희망함에 따라 2월 3일 타이완 정부와 협의 끝에 단기간 경유 체류를 조건으로 타이완행을 결정했고 타이완에 머무르는 동안 남쪽 대표단의 설득으로 2월 8일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93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진 씨, 네. 저 보면 누구 생각 안 나요? 생각나죠. 누구요? 이현우.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 이래도 모르겠어요. 누구죠? 최민수 씨인가? 최민수 씨 같기도 하고. 1931년 2월 8일, 바로 제임스 딘 출생일입니다. 제임스 딘 따라 하신 거였어요? 꿈꿔라. 영원히 꿈꿔라. 미국에서 전설로 회자되는 영화 배우이자 할리우드의 젊음과 반항의 아이콘, 원조 반항아 제임스 딘.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 영화 배우가 여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는 경우는 많았지만 제임스 딘은 이례적으로 여자들과 남자들 모두에게 인기를 누린 영화 배우였는데요. 연기력 또한 인정받아서 영화 역사 최초로 사후에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54년 영화 에덴의 동쪽에서 카잔의 발탁으로 어두운 가정에서 자란 섬세하고 예리한 청년 역을 맡아 현대 미국이 안고 있는 고뇌의 일면을 상징하는 듯한 존재로 등장했는데요. 같은 해 이유 없는 반항,
이듬해 자이언트에 출연하며 작품마다 성공의 가도를 달렸지만 그해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로 24살의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네요.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은 과속이었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게요. 불과 사고 64일 전에 찍은 공익 광고에서 젊은 운전자들에게 과속의 위험을 좀 경고하는 그런 걸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작 자신의 생명은 또 지키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제임스 딘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딱 한 명의 찐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탈리아 여배우 피어 안젤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젤리 부모님의 반대로 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임스 딘이 사망하기 사흘 전에 그 남편 빅 데이먼을 찾아가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어머나.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엽기적인 그녀처럼.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요. 내 아내니까 너 그만 잊어. 그쵸. 자꾸 치근대지 마. 떠나.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쓴 웃음을 지으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후로 차를 엄청나게 과속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혜성 같은 짧은 생애는 사후에 그를 더욱 신비로운 인물로 만들었는데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불꽃처럼 살다간 영화 같았던 그의 생애가 이 말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1999년으로 가볼게요. 1999년 2월 8일은 남녀차별 금지법이 공포된 날인데요. 이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여겨지던 남녀차별 철폐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별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기관이 시정을 권고, 관리하게 되면서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차별 문제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마련된 것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남녀 차별에 관한 문제가 법으로도 등장을 했네요. 맞습니다. 차별도 차별이지만요. 당시에 성희롱에 대한 무지가 이 법을 만들게 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특히 성희롱 문제를 남녀 차별로 규정하고 정책 이슈로 부각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남녀 차별 금지법은 2005년 폐지되기까지 6년 동안 존속했는데요. 전반적인 여성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 및 조정하기 위해 1998년 2월 28일 설립된 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여성부로 승격된 후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남녀차별의 금지, 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업무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것입니다. 법은 폐지됐지만 세부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존속하게 된 건가요? 성희롱 금지는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이라던가 남녀 고용 평등과 같은 그런 법률에 또 흩어져 있긴 합니다. 2022년 현재 이제는 남녀차별금지법을 넘어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의 다른 뉴스를 살펴보면 1919년 28 독립선언, 1924년 미국에서 최초의 독가스 사형 집행, 1973년 모자보건법 공포, 1988년 국내 첫 인공심장 개발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과거 뉴스 달려봤는데요.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정말 그 말처럼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